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금일 웨스트하우스의 소송 그리고 체코 수주 우려감으로 인해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가 과연 진실일까요? 저희 대기업에서 직접 팩트를 파헤쳤습니다. 현재 주주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만큼 관련된 내용 제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체코 수주에 대한 우려, 과연 사실인지 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웨스트하우스의 소송 제한적인 영향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G2파워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 여부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G2파워가 7월에 Q클래스 인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원전 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내용들까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체코 수주 우려에 대해서 한수원의 관계자의 입장은 현재 어떠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팩트는요, 바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프랑스의 EDF를 제쳐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수원과 독점 협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사화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 전에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을 표출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또한 저희 대기업에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나오는 기사들은요,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 웨스팅하우스는 로열티 부분을 원해서 계속해서 물고 넘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그런 것 같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과연 영향은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바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는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한수원이 수주를 하게 되면 팀 코리아 측으로 수주 물량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G2파워의 수혜는 여전히 기대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덤핑 수주에 대한 논란은 또 어떨까요? 이 프랑스 전력공사에 대비해서 저가 가격 입찰 약 60%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업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이러한 덤핑 수주가 나오는 이야기를 역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싸다고 무조건 덤핑이고 손해라는 주장을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계 원자력협회 21년 자료를 좀 보면은 한국의 건설 단가는 3,571달러 킬로와트, 그리고 프랑스는 이 7,931달러 킬로와트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싼 것이지 손해를 보고 팔아서 싼 것이 아니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혹에 대한 결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체코 원전 수주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자 수주 덤핑 논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 단가 자체가 싼 것이지 손해를 보고 파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다음으로 어떠한 부분을 과연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향후의 기대감이겠죠.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국가의 추가 수주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코 수주 3월 성공 시에 유럽 국가 추가 수주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번 승리를 할 수 있으냐는 답변에 가격도 중요한데 그 외에 체코 정부 브리핑을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정말로 수긍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계약은요 3월에 확정이 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원래 보통은 두 곳에서 이 세 군데의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한 개의 업체만을 선정을 하는 것인데 체코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한국 한 곳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수주 이후에 유럽 국가의 수주 가능성은 3월 최종 계약 이후에 이 계획 중인 유럽 쪽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답변은 체코 원전이 바라카 원전과 같은 파급력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는 수축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G2 파워의 수혜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어떠한 면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G2 파워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원전 설비 입찰에 대한 가능성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앞서 7월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Q 클래스 인증을 취득을 했다는 것인데, 앞서서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Q 클래스의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원전 설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Q 클래스의 인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원전 시장의 사업 영역 확대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IR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은 이 원자력 시장 성장에 대응해서 원자력 전력계통 배전망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보시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3, 4억이 한우를 한빛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 27년부터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폴란드, 체코, 이집트, 영국 등 이렇게 수주 계획들이 있어 긍정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공존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IR 담당자 분과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이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오늘과 이 길에 담당자 분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나 통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직접 통화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과도한 우려에 대한 주가의 하락, 여기에 대한 팩트 함께 파헤쳐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G2 파워의 차트를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 6.4%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 부근과 앞서서 차트를 소폭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대, 이 구간대 많은 매물대도 쌓여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우려, 과장된 부분도 많고 너무 과도한 우려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우려가 걱정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주가 상승 시에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2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와 저항 구간대 장기 변선 60일선이 얽혀지는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 추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체코 수출 관련해서 우려적인 내용, 실질적인 팩트가 어떤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